아? 써있었어. 민지 오늘 촬영 안 되게 조심해야겠네. 네, 절대 안 찍고 썸네일 넣어요. 아니, 나 쉬는 시간에 내가 봤어. 내가 캡처했어. 아, 그니까 맞아. 내 사진에 있어. 저 썸네일 저러했어요. 아니 너로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저도 거야. 선생님 좀 다른 걸로 해주시지. 이거 뭐야? 말씀하는 거? 이상하네. 요거만 아니, 하겠지. 아, 이거 이러고 써 있었다. 있는데 뭐 안 써 있어도 맨날 한 거잖아. 아니, 써있었어. 음성이래, 동주야. 우정 진짜 안 돼요. 나와요. 뭐야 이거? 두 줄 구문 분석 말고는 된 게 없네.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고요? 단어 조사도 안 됐어. 단어 조사도 안 됐고 소재 작성도 안 됐고 주제문이 어딘지 표시도 안 됐고 그 주제문이 왜 이건지에 대한 요 과정에 아니 그래서 내가 과정 모를까봐 카톡으로 보내줬잖아요. 아니, 심지어. 아니, 여기 항상 썼을게. 아 여기까지는 전부 다 설명하는 쪽이었고 여기서부터 적용시키기 연습 문제잖아요. 아가씨야 뭐야 이. 넌 오늘 다 하기 전까지 못 봤다. 네, 금방 하죠. 채점은 했냐? 전에 채점도 하나도 안 했는데 채점 다 하고 봐. 네, 알았어. 까봐. 걸려. 아니 까봐. 안 보신 거예요? 엥? 잠깐만. 왜요? 마음에 안 들어. 총이도 똑같은데? 뭐가 없는데? 방법을 다 잘 몰랐던 건가? 봐봐. 듣기부터 봐. 방법을 알려줬던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게 다 답글씨인 줄 알았네. 방법을 좀 다시 알려줘야겠네. 응? 그거 어디 있어? 액티베이트 숙제는. 자, 일단 그 데일리 검사를 하기 전에 앞서서 그 숙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전에 말했다시피 카톡에다가 보내드렸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3지문을 갖고 연습을 했잖아요. 3지문.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그 3지문을 갖고 연습을 했으면 그 3지문 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뭐 타러 연습을 했어 그거를? 그거에 맞춰서 써야지. 맞춰서 쓴다는 게 뭐야? 첫 번째 첫
두 문장 구문독해. 이 첫 두 문장 구문독해를 하는 이유가 뭐였어? 이걸 왜 했어? 이걸 왜 했지? 그냥 했나? 이 하는 이유가 뭐였죠? 정확하게는 소재를 파악하는 이유죠. 소재 파악을. 됐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교재에서 이 교재를 통해 우리가 익히고자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교재를 통해 우리가 뭘 배우려고 이 교재를 쓰는 거야? 이 짧은 교재를. 이유가 뭐야? 이거의 목적이 뭐야? 이 교재를 쓰는 거의 목적. 첫날부터 얘기했었는데 아무도 지금 말을 못하네. 이 교재를 쓰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고 첫날에도 말했었는데 뭐야? 뭐야 다들. 이 교재의 목적은 뭐냐면 대입파악을 위해서라고 했었어. 얘들아, 대입파악을 위해서다. 대입파악이란 게 뭐야?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이런 류의 이제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대입파악이라고 하는 건데, 대입파악이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제가 무엇이냐를 파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주제가 무엇이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제를 왜 알아야 되는데? 그래, 주제를 왜 알아야 돼? 뭐야, 다 공부 안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냥 웃고 떠들기만 했어? 응? 왜 아무도 말을 못해? 민지야, 왜 주제를 알아야 돼? 그냥이야? 내가 첫날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럼 지금 왜 뭐 때문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목적도 없이? 실망스러운데 되게? 얘들아, 우리가 주제를 알아야만 모든 글에,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모든 글에 전반적인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전반적인 문제. 자, 얘들아 봐봐. 너네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니네 그 학교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지, 아니면 학교에서 주는 외부 지문들이 있잖아. 그런 문제들을 갖고 할 때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니네가 그 문법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석만 잘하면 돼. 그래도 한 90점은 나와요. 그래도 한 90점은 나와. 중학교 때는 그렇다고. 근데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여기 앞에 봐봐.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갔을 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잖아. 이때 대부분 애들의 점수가 팍 떨어진다는 거야. 이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다음에 물어봤을 때 또 말 못하면 죽어. 다시 봐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애들이 대부분이 성적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기하급수적으로. 내가 이거에 대한 사례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을 거야. 내가 중학교 때 뭐 날고 기어 100점 뭐 맨날 받고 막 95점 이렇게 받아. 근데 그거는 중학교 때고,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이제 팍 떨어지는 거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범위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 방식과 고등학교 때 문제 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돼. 모의고사 유형.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모의고사 유형이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고등부들이 이제 그 전국 단위로 보는 그 모의고사 시험이 있어. 뭐 위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뭐 글의 뭐 분위기, 뭐 심경의 변화는 어떤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순서는 어떠냐,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 근데 그런 유형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시험을 낸다라는 거야. 오히려 저현고라든가 이런 좀 특이한 학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요 모의고사 유형으로 시험을 내. 그런데 이 모의고사 유형을 내가 지금 다 쓰려면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모의고사 유형에서 50% 이상, 50%가 아니지, 약 70% 정도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글의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풀 수 있어. 니네가 지난번에 그 우리 학원에서 전체 시험을 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원 전체 시험 봤었을 때 그 시험 유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나는 너네가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모른다거나 뭐 그래서 나는 틀렸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 솔직히
어렵지 않거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재에 비하면은 우리가 그때 봤던 중학교 2학년 수준 시험은 굉장히 쉬운 난이도예요. 이거에 비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각자 받은 점수가 있었을 텐데 너네가 그럼 그 이상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쌤 생각에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해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이런 거는 되게 잘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해. 숙제하는 걸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야? 풀이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너네가 풀이법.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글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쪽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이 필자가 뭘 전달하고 싶은 건데 이걸 알아야 중요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너네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쌤은 이제 영화를 잘 안 보거든. 그럼 내가 이제 너네한테 물어봐. 야, 그 영화 내용 뭐였어? 이렇게 물어봐. 분명 니네는 영화를 봤어. 근데 설명은 못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버려 니네가. 그러면 뭐야? 그냥 그 장면은 떠오르지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가 이걸 이제 모르는 거지. 이러면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야. 글도 똑같아. 니네가 한 문장은 찍찍게 잘 할 수 있어. 한 장면씩은 니네가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글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냥 다짜고짜 얘들아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니네가 말해봐 이렇게 해버리면 니네가 어떻게 해? 그 방법이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다짜고짜 주제 찾으라고 해서 니네가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교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됐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자는 측면에서 이 교재를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일단은 우리가 글의 소재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소재가 뭐였어? 소재라는 게 뭐였지? 소재? 글을 쓰기 위한 재료였어. 재료. 이게 소재였지. 그러면 주제는 뭐였어? 그 소재를 가지고 뭔 얘기하냐 이게 주제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소재가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글들을 읽다 보면은. 근데 대부분은 두 문장 정도 읽으면 글의 소재가 파악이 돼. 대부분은 그렇다고. 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이다? 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이거를 니네가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제 글을 이어서 읽다 보면 뭐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주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 주제문을 찾아야 되는데 주제문이라는 거는 특성이 어떠하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추상적인 이런 문장이 보통 우리가 주제문이야.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니네가 파악하기 어렵겠지. 좀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주제문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문장이야. 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가장 그거를 잘 나타내는 문장이 있다고. 그게 바로 뭐야? 주제문이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 주제문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글의 속성에 따라서 주제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니네가 백설공주 이야기 읽어봐. 그럼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주제문이 뭔데? 없어. 주제문 없어. 그러니까 주제문이 아예 없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은 한 5문장 있다 치면 5문장이 다 주제문인 경우도 있어. 주제문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변수가 많다 이건데 아니면 주제문이 뭐 한 2문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글마다 달라요. 그거는 글마다 다른데 결국 쌤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니네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야. 됐어? 그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는 거야. 주제에 대한 근거.
주제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왜라고 생각하면 돼. 왜 그렇게 이제 근거를 대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건데, 얘들아, 예를 들어서 9페이지를 펴봐. 9페이지. 책의 9페이지. 9페이지를 펴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해결 전략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글 쓰니까 무엇을 주장하는가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주제야, 주제. 그래서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러면 해결 전략 3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윗글의 주장을 하는 근거와 이유는 하고 나와 있지? 그게 바로 이 3번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장하냐고. 필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냐고. 됐어?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단순하게 문제 풀고 하는 거 얘들아 중요하지 않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가 11페이지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을 골랐을 거야. 미리 말하면 정답이 1번이거든? 근데 이 정답을 맞춘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이제 주제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너네는 이제 뭐가 나와 있어야 되냐? 첫 두 문장 구문 독해가 되어 있어야 돼. 이건 너네 4명 다 전원 다 됐었어. 두 번째는 여기에서 주제문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디인지를 니네가 찾았어야 됐다는 거야. 1, 2, 3, 4번 문장을 보면은 가장 주제문에 가까운 게 어디인가. 됐어? 이게 일단 표시가 되어 있었어야 됐어. 됐어? 그리고 소재가 작성이 되어 있었어야 됐어. 초반에 1번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하라 라고 이제 필자가 주장을 했잖아. 그러면 왜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런데 이 왜를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근거는 반드시 나와 있어. 지문에 반드시 안 나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였다는 거야. 오케이? 이제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때 카톡으로 여러분 단톡방에 이제 보내드렸었는데 너네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다. 혹시라도 요 내용이 또 헷갈리면은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촬영본 보고 다시 여러분이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숙제가 지금 내가 아까 봤을 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전원 다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전원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남아서 하라고는 안 할게. 대신에 오늘 중으로 해서 나한테 보내세요. 이 과정을. 알겠지? 내가 남아서 하라고는 안 할게요. 대신에 끝나고 집에 가서 하든 언제 하든 어쨌든 오늘 중으로 나한테 이거를 보내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데일리 결과 얼른 검사 좀 하자. 하나만 빼먹고 있어. 짰어. 가끔 그건 썸타임이지고. 아. 그건 아니야. 짰어. 그래서 나머지는 잘했네. 자, 다음에 봐봐. 에헤이. 1번에 틀리니. 붙는 것은 잘해. 자, 그다음에 좀 들어가. 혜원이는 얼마나 남았을래나? 혜원이 거의 다 했네. 응. 그거 마저 쓰고 검사를 좀 할게. 밥좀 여기다 줄게. 다 먹었는데 지금. 나는 단어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럼 왜 써놨겠냐? 내가 폼으로 써놨겠냐 이 자식아. 아니 단어를 안 놨어요 여기는. 이거 눈이 나빠서 그래. 렌즈를 끼던가 안경을 쓰던가. 쓸 거예요. 아니 근데 안경은 평상시에는 쓰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 써요 네네네. 평상시에. 네네네. 학교에는 안 쓰는데. 쓰면 안 될 것 같아.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욕먹기 싫어서 쓰고 왔어요. 그래. 금방 남는데. 동주는 저기 뭐야 시력이 좋은 편이야? 렌즈? 아니야? 부럽다. 그냥 근데 어쨌든 7번 보는데 문제 없다 이거지? 부럽다 했어. 분명히 몇이야? 마이너스. 엥? 너는?
네가 그거 안경 쓰겠네. 오케이. 잘했네. 나 이거 좀 싫은데? 네. 0.7이면 충분하네. 왜? 어. 아니네. 내가 0.7. 나 원래는 0.1이야. 준총이도 렌즈 끼고 있었어? 네. 어. 렌즈라는 거를 껴본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나 이제 렌즈 끼기 한 4년 차거든요. 오래돼서 뭐해? 4년 차인데요? 30살 때 끼기 시작했네. 그 전에는 안경 끼고 다녔어요 원래. 저도 안경 4년 썼어요. 에? 진짜? 그리고 렌즈 끼고. 근데 안경 안 쓰시길 아 권장해. 그래서 안 써. 알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앨범부터 볼게요. 내가 옛날에 했던 마우스를 가져왔는데 불편해. 다시 이거 근데 간지 나서 좋아요. 우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하면 켜지는 거. 민지를 그렇게 만들어. 저 일어나봐. 이렇게. 너무 왜 그러세요? 자 앨범부터 볼게. 자 일단은 이 1번 내용이 뭔지부터 한번 좀 볼게요. 1번 내용이 뭐였냐면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얻는 점에 대해서 이제 서술한 글이야. 글의 소재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얻는 점 요거였는데 요약 부분을 좀 볼게. 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뒤처지게 될 거다 라는 내용 나왔었고 이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위험을 감수하는 게 보상을 얻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모든 일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어. 자 주된 내용은 이런데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소재와 내용 요약본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빈칸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빈칸 문제도. 됐어?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대입 파악, 즉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건데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주제라는 거를 알아야 우리가 빈칸 문제도 풀 수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러냐면 빈칸을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거든. 출제자 입장에서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라 빈칸을 주제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는 거야. 됐어? 실제로 그래. 그러면은 이 빈칸 내용을 좀 보자. 빈칸 내용 얘들아. 빈칸 내용을 보면은 a person who 블라블라 나왔어. 그럼 이 who 이하가 앞에 나와 있는 a person을 수식하는 거겠지. 얘가 주어겠지. can't learn anything이야. 그냥 아주 간단한 문장이야.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 자 얘들아 우리 내용 이미 다 읽었으니까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보기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보기문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그러면 이 빈칸에 어떤 내용?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이런 뉘앙스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됐어? 자 그런데 하나씩 볼게. 1번에 fails to keep promises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약속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두 번째 항상 경주에서 승리한. 자 경주에서 승리한이라는 거는 얘들아 아까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어떤 내용 나왔었지? 뭐 경주에서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막 이런 말 나왔잖아. 어떤 사람이 경주에서 뒤처지는 거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주에서 뒤처지는 거잖아. 야 그러면은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거는 뭐야?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라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오히려 뭐야? 반대말이지 반대말. 됐어? 그러니까 2번도 탈락이야. 3번 never takes on new challenges 라고 나와있지? 바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자 3번이 왜 정답이냐면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사실상 걔랑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얘들아 도전을 안 한다는 거지. 그치? 도전을 안 한다는 거잖아. 쫄보야. 뭔가 이렇게 시도하기가 좀 겁나. 약간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결코 테이크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임하지 않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고 4번 같은 경우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한다.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 5번도 doesn't have an in-depth interview.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것도 뭔 상관이야.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냐. 사실 5번은 어찌 보면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내용으로는 비슷하거든. 근데 5번이 왜 정답이 안 되냐면은 5번은 너무 지역적인 정답이에요. 지역적이란 게 뭐냐면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야. 너무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이 글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갔어. 두 번째 구문문서. 아, 네 진짜 마우스. 에이. 아유 이게 휠이 이 휠 한번 만져볼래? 아래로 한번 내려봐. 느낌이 그 일반 마우스 그거랑 달라. 그치? 아 그래? 진짜 못하겠어. 진짜 뭐라고? 지금 아, 뭐 지금만? 자 넘어갈게. 오메이.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겠습니다. So take risks니까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위험을 무릅쓰는 것,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means. 자, 뭘 의미하냐? You will succeed sometime. 너가 때때로가 아니라 언젠가 sometime이다. 너가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지만 never to take a risk.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뭐를? That you will never succeed. 너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을요. 쉽죠? 너무 뭐 해석이 쉬운 녀석이었고. 두 번째 볼게. A life is filled with a lot of risks and challenges. 자, 여기서 be filled with를 묶어서 동사로 하고 이 이하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삶은 뭐로 가득 차 있냐? 많은 위험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if you want to get away from all this,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너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너는 will be left behind. 자, leave는 남겨두는 건데 수동태 나왔으니까 남겨지는 거고 behind는 뒤쪽에 말하는 거니까 뒤에 남겨지는 거지. 그래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In the race of life. 삶이라는 경주에서,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됐죠? 너무 쉽지? 그치? 설마 여기 구문문서 파트에서 틀린 사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너무 쉬워. 자, 넘어갔어요. 오늘 해야 될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어디냐.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여요. 당연히 잘 보여야지. 오늘 할 곳이 그 11쪽인가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도 너무 잘 보여. 지금 이게 모니터가 너무 깔끔해. 나도 세팅 쓰니까. 새로 산 컴퓨터예요? 아예 새 거야, 아예 새 거. 근데 왜 똑같은 거지? 똑같은 회사 거니까요. 저거는 이렇게 HP 써있지. 똑같은 회사니까 그렇지. 쓰던 회사 거 써야 돼. 쓰던 회사 거. 지난번 거 노트북 쓰다가 내가 그 부시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갖고 도저히 못 써먹겠어서 그래서 싹 다 밀어버리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중요한 파일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내신 대비하느라 옮길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야 첫 게시하네요. 첫 게시. 네. 이거 지운다? 다 뭐 썼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영상 있으니까. 그래. 내가 봤을 때 영상 안 볼 것 같아. 에이, 그렇죠. 네가 뭘 봐? 이거 뭘?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11페이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직접 실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실전 적용시키기. 자, 너네가 이제 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좀 이제 그 복습을 좀 하자면요. 글의 요지 그리고 글의 필자의 주장 이런 거를 찾는 데 있어서 좀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을 총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어. 이 교재에서는.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명령문 찾아라였어. 명령문.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한다 시리즈를 찾으라고 했어. 해야 한다 시리즈. 그치? have to, need to, should, must 이런 표현들이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성에 관련된 표현이 있었지. 그치? 필요성 또는 뭐 중요성 표현들이 있었지. It is important that, it is essential that 막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 그치? 이 3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 부분이 보통은 뭐다? 주제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요거야. 지난 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적으로 찾으면은 주제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방법만으로 요지와 주장을 전부 다 찾아낼 수는 없어요,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전에 썼다가 지운 그 첫 두 문장 구문 독해하고 그 다음에 소재 파악해서 주제가 무엇일까를 내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쪽으로 하는 게 사실은 더 좋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가봅시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얘들아.
It can be tough to settle down to study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하고 나와 있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이제 보이지, 그렇지? 이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미리 말할게 소재라고 생각하면 돼. 소재. 선생님이 표시한 소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은 첫 문장부터 이시 나오면 얘들아 가주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가주어. 처음에 이시 나오면은 웬만하면 가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처음에 가주어 나오고 can be 동사 나오고 tough 보어 나왔어. 이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가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왼절이 이어지고 있는 부사절. 자, 부사절 내부도 구문 분석을 좀 한번 해볼게. There 당연히 수식어고 are가 동사, so many distractions가 주어가 되는 이런 문장이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가 구문 분석이 완료됐다. 자, 해석을 해보자면 네모 괄호가 어디가? 네모 괄호 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네모 괄호 하는 게 뭔데? Settle down to study야. 자, settle이라는 게 원래 정착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settle down 하면 뭐냐면은 눌러 앉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눌러 앉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 짱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짱 박혀서 공부하는 거거든. 됐어? 그럼 짱 박혀서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에 전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조금 그럴듯하지, 그렇지? 니네가 해석할 때 짱 박혀서 공부하다 이러면 뭔가 좀 찐따 느낌 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는 거. 됐어? 자, 공부에 전념하는 것은 힘들 수 있대요. 힘들 수 있다가 아니라 힘들어. 니네 냈다. 넘어갈게. 뭘 아이야? 자, 뭐 할 때? There are 있을 때. 너무나 많은 distractions가 있을 때. distraction이 뭐냐?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 이거예요. 엄청 길지?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 됐어? 뭐 예를 들면 이제 너네 집에 있는 걸로 따지면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핸드폰, 컴퓨터, TV, 냉장고, 민지의 안경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주의 산만하게 하는 거지. 보면은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이제 시선이 가고 저쪽으로. 네. 저도 이제 수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저기 혜원이랑 동주랑 저기 은총이한테 좀 미안해요. 자꾸 시선이 이쪽으로 와서.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뭔가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을 때 공부에 전념하는 게 힘들 수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초반부터 뭔가 그럴 듯한 말이 나왔는데 일단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볼게. Most young people.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좋아해. 뭘 좋아하냐면, to combine a bit of homework. combine이 무슨 뜻이야? 합치다, 결합하다. 니네 피자 먹을 때 콤비네이션 피자. 뭘 뭐야? 뭘 맛있겠다 야. 그 콤비네이션이 결합이란 뜻이야. 결합. 그거의 동사형이 컴바인이야. 컴바인. 됐어? 그래서 결합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뭐를? 약간의 숙제를 결합하는 걸 좋아한다. 자, 이거 들으면서 이제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잘 들어봐. 대부분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숙제를 약간 결합하는 걸 좋아해. 자, with 뭐랑 결합하냐면 quite a lot of instant messaging. instant message가 뭐야? 카톡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어떤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것. 그리고 chatting on the phone. 자, 전화로 뭐 잡담하는 거. 그리고 updating profiles on social networking site. SNS에다가 프로필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checking emails, 이메일 확인하는 거. 여러분은 이메일을 확인 안 하니까 카톡 확인하는 거. 됐어? 이런 거랑 연결하는 거야. 결합시키는 거를 좋아한다고요. 완전 니네 얘기죠? 뭘 아니야.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 여기에서 중심 소재는 나왔어. 중심 소재가 뭘까? 우리 두 문장 읽었는데.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건데 결국에는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을 일단 얘기를 했죠.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 소재지. 그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게 뭐야? 이런 애들이잖아. 이런 애들. 하나, 둘, 셋, 넷. 이런 애들이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소재가 끝나면 안 되지. 얘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공부에 전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공부에 전념이 안 된다는 건 결국 뭐야?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집중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집중이라는 거는 숙제 또는 공부에 집중. 숙제보다는 공부가 좀 더 정확하게 스터디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학습에 집중을 못 한다 라는 게 일단은 소재가 나왔어. 됐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이제 하나 팁을 알려줄게. 이 글을 읽는 팁을 하나 알려줄게. 지금 우리가 두 문장을 읽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이 많은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학업을 방해한다는 거지.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당연히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잖아, 당연히. 이게 좋다라고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공부에 제대로 집중을 못한다는 게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문제점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문제점. 됐어? 문제점.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와. 그 문제점이 나오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 자, 이게 문제래. 그럼 이제 뒤에 뭘 쓸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해결책이 나와줘야 돼. 해결책. 그런데 얘들아, 간혹 가다가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글을 읽다 보면은 진짜 문제점만 쭉쭉쭉 나열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팁을 하나 알려줄게. 얘들아, 잘 들어봐. 일반적으로 만약에 해결책이 글에 등장하잖아. 그럼 이 해결책이 주제가 되는 거야. 해결책이 나오면 얘가 주제야. 알았지? 만약에 해결책이 안 나와. 해결책이 안 나오면은 그럼 얘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야. 해결책이 없어. 그러면 뭐가 된다? 얘가 주제가 되는 거야. 됐어? 해결책이 있으면 뭐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이러면 주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뭐야? 그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게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이거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거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을 했잖아. 이 문제점이잖아, 문제점. 근데 만약에 뒷내용이 계속 문제점만 얘기해. 그러면은 주제가 어디가 되는 거야? 1번 문장이 주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게 많이 있을 때 공부에 전념하는 거 힘들 수 있다. 얘 자체가 그냥 주제가 되는 거야. 어떨 때? 해결책이 안 나오면. 만약에 뒤에 해결책이 나와. 이렇게 주의 산만하게 많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뭐 갖다 버려라. 뭐 어떻게 해라. 뭔가 나와.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지?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제라는 건 뭐냐면 결국 글 쓰니까 뭘 전달하고 싶으냐라는 거야. 뭘 전달하고 싶냐?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만 전달하고 싶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게 문제니까 이렇게 해결하라라는 거를 말하고 싶겠지, 보통. 됐어?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이어서 읽어볼게. 3번 문장 볼까? 3번 문장? 자, 3번 문장 보면 조금만 더 내리자. 아우, 힘들어. 자, 볼게. What may be true. 자, 사실일 수도 있대. 뭐가? 대절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주어야. 여기가 진주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동사구어. 됐어? 자, 그럼 뭐가 사실일 수도 있냐면 너가 can multitask. 자, multitask란 건 말 그대로 멀티태스킹 하는 거죠. 다중 작업하다는 뜻이야. 너가 다중 작업을 할 수 있고 can focus on, 집중할 수도 있어. 두 번째 동사네. 뭐에 집중할 수 있냐? all these things. 이러한 모든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어. at once. at once가 무슨 뜻일까? 한 번에. 됐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에. 됐어?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가 부사절이에요. 이 전체가 부사절.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너가 다중 작업을 할 수 있어. 한 번에 다중 작업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에 집중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는 반면에, 됐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 그래, 할 수도 있지. 니네가 숙제하면서 공부하면서 카톡도 하고 뭐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라? try. 얘들아, 뭐 나왔어? 명령문 나왔네. 명령문 나왔네. 그럼 뭐일 가능성 높아? 주제문일 가능성 높은 거야. 알겠지? 자, try to는 어떻게 해석해, 얘들아? try to. 뭐 하기 위해 노력을.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됐어? try ing는 어떻게 해석해? 그렇지. 뭐뭐 하는 걸 시도하다. 오케이, 좋아. 그럼 try 노력하래. 뭐 하려고? To be honest with yourself 하려고 노력하래. 너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야. 정직하려고 노력하라.
여기가 바로 주제가 되는 건데 자 주제는 나왔어. 얘가 주제인 이유는 얘들아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내가 근데 둘 다 말했어. 니네가 한번 말해봐. 얘가 왜 주제문일까? 명령문이 일단 명령문이 나왔어. 해결 그렇지 해결책이야. 오 금민지 안경 쓰더니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맞아. 그 두 개예요. 여기가 해결책이거든. 그러면 해결책이